근데 너 죽었잖아. 4년 전에. 저는 이제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또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전 기자 같은 그 주알못들, 주식 초보들을 위해서 수천억 자산가인 투자 귀재들의 투자 비법부터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대박주까지 프리한 식구 시청자들에게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개미들을 피눈물 쏟게 한 최악의 사기 사건도 있었죠. 이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역대급 주식 사고까지. 자, 오늘요 파란만장한 주식 특종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은 이것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돈을 벌 수 있는 탑시크릿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과 저만 알아야 돼요. 전형적인 사기꾼 멘트죠. 절대 저런 말 믿으면 안 돼요. 들으시면 완전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볼 거예요. 이제. 저러는 볼게요. 제가 취재해온 이 정보 덕분에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덕분에 갑자기 2억 원을 벌게 됐구만 그래.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왔어. 2012년 9월 70대 남성 A씨와 지난해 10월 또 다른 70대 B씨가 돈을 번 특급 비법. 주가가 급격히 오르는 떡상.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따상. 다 아니고요. 네. 바로 한국예탁결제원의 휴면증권투자재산찾기 서비스입니다. 거봐, 필기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휴먼 아니야, 휴먼 아니고 휴면. 휴면증권투자재산찾기 서비스는요. 예전에 주식을 샀는데 잊고 있었던 분들, 주식 양도받은 사실을 몰랐거나 잊은 분들, 또 주식을 투자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분들을 위해 매년 휴면증권투자재산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연 속 A씨는 약 30년 전 한 주당 5천 원이었던 주식 468주, 그러니까 약 230만 원을 퇴직금 대신 받았던 것을 잊고 살다가 이 캠페인을 통해 무려 86배가 오른 금액인 2억 원을 수령. 야, 와, 초장기 투자네. 그렇죠. 그리고 B씨 역시 30년 전 지인의 권유로 샀다가 부진한 실적에 실망해 잊고 있던 주식이 약 1억 원 상당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횡재예요, 사실. 폭등이가 돼서 이 오래된 주식이 돌아온 거잖아요. 이게 정말 제대로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를 하셨던 건데. 효자.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까지 총 9천억 원 상당의 증권 자산을 주주들에게 찾아줬고요. 야, 좋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약 664억 원가량의 주식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 근데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다들 이거 많이 그래.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나중에 심장 떨려요, 안 떨려요? 아 진짜 터져 나갈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숨은 내 돈, 내 주식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예탁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나도? 싶으신 분들은 한번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교훈, 잊은 주식도 다시 보자. 잠들어 있는 소중한 내 돈을 찾아주는 주식 찾기 서비스였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12년간 펀드 누적 수익률이 2,500%입니다. 3년간 전 세계 펀드 매니저 연봉 1위입니다. 순자산 약 13조 3,300억 원입니다. 2014년 미국 F경제 전문지에 선정 세계 100대 부호, 이 눈부신 세계의 주인공은요. 미국 유명 헤지펀드 회사 알사를 설립한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 제임스 사이먼스입니다. 야, 이거 대단한 분인데 정말. 자, 그래서 제가 프리한 식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타공인 세계 최고 펀드 매니저 제임스의 투자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임스의 비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입니다. 어렵네. 제임스, 내가 엄청난 정보를 들었는데 말이야. 아, 괜찮습니다. 이건 100% 떡상각이에요. 하하, 이것도 됐습니다. 온리 눈에 보이는 숫자만 철석같이 믿었던 그 주식이 사실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석만으로 이득을 얻는 게 이게 가능할지. 자, 제임스가 오직 수학만 철석같이 믿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되기 전 제임스의 이력 역시 화려함 그 자체. 사실 그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가 됐을 정도로 촉망받는 수학자였습니다. 24살이면 박사까지 다 한 거예요? 천재네. 천재죠. 한때는요. 미국 국가안보국의 암호해독가로도 활동. 이때 금융 관련 암호해독 업무를 하면서 금융계에서 쓰이는 수학 모델을 배우게 된 그는요. 1978년 금융계에 뛰어들었고 1982년 헤지펀드 회사 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수학만 분석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이렇게 거뒀다니까 약간 믿기진 않아요. 아니 그것보다는 수학을 분석해야 저 정도 성공한다고 하면 좌절할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분한테 맡기면 차라리 침팬지 옆에서 주사위를 같이 굴리는 게 낫겠다고 그게 생각할 것 우리 같아요. 쪽은 더 예. 친근하긴 하죠. 자, 일단 제임스는요. 펀드 매니저의 주관적인 판단을 완전 배제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투자를 결정하는 퀀트 펀드의 개척자로 불립니다. 특히 그는요. 금융인을 과학자로 만들긴 어려워도 과학자를 금융 전문가로 만들긴 쉽죠. 하하. 직원을 채용할 때 수학, 물리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과 공학 전공자들 위주로 채용해서요. 방대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초단타 매매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요. 그 결과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는 그해 무려 3조 7천억 원의 개인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때. 대단하다. 그 고등학교 때 수포자 분들이 네. 야 이거 뭐 미적분 이거 저 사회 나가면 평생 쓸 일도 없는 거잖아. 뭐라 라고 배워? 얘기하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쓸 일이 있었네요. 수학의 를 다시 펴는 분들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침팬지가 아니라요. 정말로 투자의 기재, 아시아의 워런 버핏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홍콩 경제 빅핸드 리카싱입니다. 홍콩인들이 1달러를 쓰면 5센트는 리카싱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홍콩 전역 곳곳에 리카싱의 사업장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화장품을 사는 유명 드럭스토어, 아, 이거. 저기 안 갔냐고. 봤지? 짠. 와, 저기. 그리고 전자제품샵, 생활용품샵, 특급 호텔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사용하는 전력, 전화, 인터넷 통신 모두 리카싱의 소유였고요. 저? 그가 가진 재산은 자그마치 35조 원에 달했습니다. 아니 근데 리카싱이 부자인 건 알겠는데 왜 아시아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지. 그러게 저도 투자를 잘하는 줄은 몰랐는데. 네. 자, 리카싱은 90세를 앞두고 경영권을 넘기며 공식 은퇴를 했지만 지금은 주식 투자가로 맹활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한 무명 기업에 무려 약 430억 원을 투자했던 리카싱. 그런데 2019년 상장 첫날 62달러였던 해당 기업의 주가는 약 1년 5개월 만에 457달러로 급등. 덕분에 리카싱이 보유하게 된 자산 가치는 총 110억 달러, 13조 원, 무려 300배 이상의 이익을 벌어들인 겁니다. 아니 무슨 기업이길래 300배요? 무슨 1년 만에. 기업이길래 투자하고 나서 저렇게 된 거예요? 나 어제도 이거 썼는데. 뭔데요? 자, 리카싱이 투자한 무명 기업의 정체, 바로 인터넷 화상회의 전문 기업 Z사입니다. 아 진짜? 그 회사에 투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 핫하잖아. 안 핫할 수가 없지. 안 핫할 수가 없지. 요즘에 집콕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대학교 등에서 이 화상회의 수요가 급증, Z사 앱이 큰 인기를 끌며 주가도 함께 급등한 건데요. 리카싱은 무려 8년 전에 이미 Z사의 진가를 알아보고 투자를 했었던 겁니다. 대단하다. 그렇게 리카싱은 Z사뿐만 아니라 알파고를 개발한 인공지능 업체 D사에도 초기 투자를 다내. 그 결과 2014년 세계 최대 검색 포털 사이트인 D사가 D사를 인수할 때 지분을 넘기며 또 몇 배 다는 차익을 남긴 바가 있다고 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남들보다 두세 발 앞서 나가는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리카싱의 선견지명 투자의 원천이 됐던 게 아닐까요? 자, 오늘 정말 많이 언급된 분이죠. 이 주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자, 워런 버핏이 샀다면 그 주식은 대박. 워런 버핏의 투자 비법. 제가 오늘 특별히
프리한 19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경매에서 50억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오늘 이 기사 들으면 50억 아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니 밥을 먹고 이제 일어나면서 뭐 종목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앉자마자 정 기자님처럼 종목 알려주세요. 종목 알려주세요. 저 주문하기 전에 종목부터 시간이 알려주세요. 가고 있습니다요. 자, 한두 개만 좀 불러주십시오. 예. 자, 우선요. 태어날 때부터 떡잎부터 남달랐던 워런 버핏의 투자 인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 중개인인 아버지를 닮아 어릴 때부터 숫자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워렌 버핏이 제일 처음 한 투자가 무엇이었냐? 불과 11살의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네. 11살에. 워렌 버핏은 한 회사의 주식을 주당 37달러에 3주를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28달러로 떨어지자 많이 떨어졌네. 11살 꼬마 워렌 버핏은 돈을 잃을까 봐 발발 동동동동동 굴렀고요. 다행히 얼마 뒤 주가가 40달러로 오르자 다시 떨어질까 싶어 냉큼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회사의 주가는 200달러까지 상승. 이를 본 워렌 버핏은요. 주식 투자를 하면 기다려야 하는구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됐고요. 그것이 그의 주식 투자 철학이 된 겁니다. 장기 투자. 11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자, 이후에 워런 버핏은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 아니면 10분도 투자하지 마라 라고 하며 확신이 드는 기업에 지분을 조금씩 사들여 진득하게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고집. 그래서 현재 재산의 90%를 65세 이후에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땅을 치고 후회한 투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2017년 열린 본인 회사의 연례 주총회의에 참석한 워렌 버핏은 A사가 이 정도로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멍청했어요. 워렌 버핏을 후회하게 만든 A사는 1997년 나스닥에 주당 1.73달러의 가격으로 기업 공개를 하며 상장. 이후 연간 40%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2017년 당시 수익률은 64,000%. 무려 640배가 뛰어오른 겁니다. 아, 근데 A사는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저런 거지 진짜 저 회사 저렇게 클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인터넷 상거래 없으니까 그냥. 예. 누가 저걸 굳이 인터넷에서 가서 사면 되지 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예. 근데 버핏은 우리랑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왜 A사에 투자를 안 했던 거죠? 자, 워렌 버핏은 그 당시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변동성이 많은 IT 관련 주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위주로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워렌 버핏은 본인만의 원칙을 깨고 A 회사의 주식을 주기적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워렌 버핏의 투자 비법, 스스로의 원칙을 깰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용기가 아닐까요?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들에게는 듣기만 해도 공포 그 자체.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공매도. 예, 봤어요. 저게 싫다고 이제 버스 광고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이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유행하자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였고요. 이때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는데요. 그러나 지난 1월 11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올해 3월 15일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공지했고요. 이에 사람들은 공매도는 영원히 폐지돼야 합니다. 공매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니 부활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가 뭐길래 이렇게 논쟁이 뜨거운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회사의 주식이 10만 원인데 네. 내가 이걸 10만 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10만 원에 팔아요. 그럼 난 현금 10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회사 주식이 6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6만 원으로 그 회사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을 갚아요. 그럼 나는 4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겁니다. 오르면 안 되겠네요. 오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공매도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공매도가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지 이건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네네. 오늘의 데스크인 주식 전문가 김현준님께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공매도가 필요하다라는 쪽 입장은 어떤 이유입니까?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게 되면 그 오르는 것만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투자자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공매도하는 기관들이 조금 적정 가치를 내려줘서 덜 피해를 보게 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공매도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뭔가요? 공매도를 하는 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는 손실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죠. 주식이 망하면 이제 휴지 조각 된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공매도라고 하는 경우는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손실이 끝도 한도 없이 커질 수 있다라는 위험한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불평등한 조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만이 공매도를 할 수 있고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은 공매도에 대해서 피해밖에 볼 수 없다라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는 중입니다.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개인과 기관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종목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라 발표했는데요. 그 사이 제도 개선 방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